남자친구라든지 혹은 남편이 더 크게 원한다고 하여 그 가슴의 크기를 수술을 하였다면 볼 때마다 만족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개인이 아셔야 될 것은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용우입니다. 제가 가슴 성형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을 위해 하는 가슴 성형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에게 맞는 가슴 크기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치 내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크기와 모양에 맞추어 가슴 수술을 하는 것이 본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른 남자친구라든지 혹은 남편이 더 크게 원한다고 하여 그 가슴의 크기를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후에 타인은 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볼 때마다 만족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한, 나에게 딱 맞는 가슴 컵 사이즈 찾는 법이 있을까요? 컵 사이즈라는 것은 되게 객관적인 수치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 이상이고 흉곽 너비가 넓은 사람의 C컵과 키가 160 이하이면서도 되게 마르고 흉곽 바닥 너비도 좁은 사람의 C컵의 크기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받아들이는 크기가 다릅니다. 키가 작으시고 흉곽이 좁은 분의 C컵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이즈에 맞게 그 크기 내에서 모양을 예쁘게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개 위치도 그 수술을 받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본인의 선호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첫 수술인 경우 이 실리콘 젤 보형물로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나 밑선 절개를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있고, 유륜 절개법은 흉터가 생긴다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도 않고, 유륜 쪽 밑에 있는 유선 조직에 여러 가지 균들이 상재하고 있는데 그 균이 보형물 있는 쪽 공간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 첫 수술에서는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여름에는 나시티를 많이 입으시는 경우가 많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때 민소매로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보다는 오히려 밑선 절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떠한 분들은 가슴 쪽에 직접적인 수술 절개선이 있는 게 싫으셔서 겨드랑이 절개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 각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수술 절개 부위의 장단점을 들으신 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술 방법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특정 직종군,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선수라든지 보디빌더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 나가서 포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흉근의 움직임에 의해서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근육 위, 근막 하, 평면으로 보형물 삽입을 하는 것을 보통 추천드리고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수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의 경우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A컵 혹은 A컵 미만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윗가슴 볼륨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윗가슴 볼륨을 자연스럽게 주면서 이중평면, 즉 근육 아래쪽에 넣어주는 모양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슴 수술이 무서워서 만약에 시술을 결심했다면 추천을 하시나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가슴 쪽에 필러를 넣어가지고 이제 가슴에 볼륨을 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필러가 문제가 되어서 제거를 했던 경우도 되게 많고 환자분들이 고통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필러를 넣는다면 대용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혀 추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위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받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가슴 지방 이식으로 반컵 이상도 커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양도 너무 많아지고 본인의 실질 조직이 있는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석회화가 되거나 제대로 지방이 생착하지 못해서 딱딱해지게 만들어진다면 제거를 해야 될 경우 그쪽으로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제대로 볼륨업의 효과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가슴 수술하기 좋은 병원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가슴 수술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 병원을 상담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고 그리고 환자와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단호하면서도 확실하게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본인이 한 수술 방법이라든지 어떤 한 보형물만 취급하는 분들은 그 보형물만을 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하는 것이 수면 마취라든지 다른 국소 마취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항상 그 병원에 진짜로 상주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환자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진찰을 통해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가슴 수술할 때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우선은 뭐 수술적으로 뭐 잘하고 뭐 정확하게 평면 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면이니까 특별히 뭐 말씀드리거나 하진 않는데, 환자분 개인이 아셔야 될 것은 본인이 원하는 크기가 뭔지, 모양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찰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수술 전에 확실히 계획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전까지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바로 결정하시기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상담받으러 오셔도 되니까 그때 오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본인이 원하는 예쁜 가슴을 찾으셔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